자, 이제 다음 하기로 한 게 함수. 그 중에서도 매개 변수 리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리턴이야. 잘 보세요. 플러스 20, 30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똑바로 실행되려면 어떻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아야 돼. 이게 뭐 하는 건지. 뭐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지. 근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함수가 이미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 변수죠. 그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함수가 있었어야 돼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되려면은 기존에 이런 함수가 있었어야 된다인 거고. 아, 그래.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요건 변수고 요거 함수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저장용인 거고 얘는 실행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데이터 저장을 원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그 코드 뭉치의 실행을 원하는가. 그래서 일단 있어야 돼. 이렇게 모양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모양은 틀렸어. 왜지? 이 모양이 틀린 이유는 저 밑에 보이죠? 아규먼츠가 개수가 안 맞아. 그죠? 여기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두 개나 주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줘야겠지. 주면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일단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결과는 여기 20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30 들어갈 거고 그러면 50이 돼서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뭐 하는지는 아시죠? 첫 번째 인자가 어디로 가요? A로. 두 번째 인자가 B로. 즉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30, 5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아마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올걸? 이렇게였나? 잠깐만. 아니, 이건 필요 없고. 어?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편집키가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씁시다. 여기까지가 방금 전까지 한 거고, 이건 뭐냐면, 사실, x는 10 더하기 5 했을 때, 프린트 x 하면 이거 뭐 나와요? 이거 그냥 15 나오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결과는 이상한 결과인 게, 요게 15가 먼저고, 이게 들어가고, 그걸 출력해준다. 이걸 내가 몰랐으면은 사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야. 왜냐면 이 모양 그대로가 나와야 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얘가 먼저라는 규칙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연산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간다가 최종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0 더하기 5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15가 들어간 거라고. 연산된 결과가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겠다인 거지, 얘는. 그래서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값이 통째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결과가 들어갔다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줄은
10 더하기 5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얘가 15로 바뀌는 게 먼저, 그리고 15가 들어가는 게 나중.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쭉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쭈루룩 실행이 되고 이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이제.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 더 써볼게. 방금처럼 그 20, 30도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아니야, 좀 더 쉽게 가서, 좀 더 쉽게. 이거 코드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부터 읽으면 되지. 왜냐면 이건 그냥 함수 원형이잖아. 이건 무슨 뜻이지? 해석을 해보자면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이거 무슨 뜻이지? y라는 변수에 5 더하기 5, 10을 넣겠다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이 될 거고 이게 2번이 돼서 맞죠?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5 더하기 5가 먼저고 그걸 넣겠다. 그럼 여기는 10을 출력하겠다가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똑같이 해보자고. x라는 변수에 플러스 10, 20을 넣겠다잖아 일단은. 근데 이제 얘가 행위자라고 했을 때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행위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실행되는 게 첫 번째인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결과로 뭘 남겨요? 잘 봐봐. 요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한 줄이랑 이 한 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얘도 1번이니까 얘가 2번인 게 맞잖아. 그러면은 이 결과인 어떤 값은 x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x는 뭘 출력하는 거냐고. 여기서 출력되는 건 없어요.
논이야, 논. 이게 초보자가 부딪힐 수 있는 벽 중에 제일 첫 번째 벽이야. 플러스 함수의 결과는 뭐예요? 플러스 함수의 결과는 30이 출력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출력이랑 결과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출력은 그냥 출력이야. 얘가 뭔가를 뱉어내길 원하면, 이 함수가 뭔가 결과를 남기길 원하면 이런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return이라고. 그러면 요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5로 바뀌어. 지금은 이 말이랑 5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은. 왜냐면 내가 return에다가 5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이때는 5야.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 논이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함수의 결과는 뭐야 하면은 5야 하면 돼요. 지금은. 이게 조금 어려워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한 줄이랑 이 한 줄이랑 상관이 없어. 함수 실행의 결과는 return이 정해요. print는 말 그대로 그냥 콘솔에 보여줘야 되는 걸 뜻하는 거고, return은 뭐냐면은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말 그대로 그 반환이야. 반환, 돌려놓다 이런 거랑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는 여기겠지. 여기.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야 지금? 5가 남는다는 거야. 여기서 A, B는 관여하지 않아. 왜냐면 return이 5니까. 여기서 이 return을 써주는 거는 return statement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이 5라는 거는 return value라고 하거든요. return 값이야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함수를 자판기라고 해놓고 대개 변수를 데이터에 투입부라고 보자고. 인자는 뭐야 그러면은 자판기에다가 넣는 거니까 동전쯤 되겠지. 이건 실질적인 데이터. 그리고 return은 뭐냐면 얘는 데이터의 배출구야. 그러니까 뭔가 토해내야 돼, 이 함수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실제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 return이란 걸 써본 적이 없어. 근데도 함수는 잘 굴러갔어.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뭔가 남기길 원해. 왜냐면 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이 자리에 이 빨간색 박스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으면 지금 곤란해지는 애가 하나 나와요. 누구지? 여기가 빈 칸이래. 그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왜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인 변수야. 그러니까 x는 내가 왜 쓴 거야?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x는 존재 이유가 없어. 그래서 방금 전에 non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요 그냥.
그러면 이건 이따가 남겨줄 거고 y를 이렇게 보자. 얘가 100, 200이래.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얘를 실행하면 이게 맞 잠깐만. 여기 이게 맞 이렇게 하면 55가 맞지? 왜? 봐봐. 플러스 함수가 실행돼요. 그럼 10이 A로 가고 20이 B로 가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뭐 남아요? 5 남아. 끝이야. 뭐 없어. 그럼 이 5는 X로 들어가고 출력. 그 다음 줄에서 얘한테 넣는 게 나중일 거니까 얘가 먼저겠지? 100이 어디로 가? A로 가고 200이 B로 가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5 남잖아. 여기 안에서 하는 게 뭐 있어? 그럼 이 5는 Y로 들어가서 또 출력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밀어봤을 때 A랑 B랑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요렇게. 그럼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돼. 뭐냐면 핀트 포맷 A 더하기 B 이런 걸 보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래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겠다. 이러면은 C가 왜 여기 있어? 이러면은 이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이런 순서로 나왔는가를 눈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왜지? 왜 이런 순서로 나왔지? 왠지 알겠어요? 봐봐, 코드를 눈으로 읽을 때 어디부터 보면 된다고요? 여기부터 봐야지. 이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넣는 건 나중일 거니까 얘 먼저 실행을 하면 되죠. 그러면 12A가 되고 22B가 돼서 얘가 실행이 될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얘가 먼저 나오는 게 맞네. 그리고 리턴을 어떻게 했어? 10이랑 20이랑 더해가지고 돌려놨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아? 30이 여기 남아. 그럼 이 30은 어떻게 돼? X로 들어가. 그걸 출력하는 게 다음 줄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다른 시점이겠죠. 3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로 가야겠지? 얘가 실행이 되면 이번에 A, B는 100이랑 200이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100이랑 200 해서 찍어. 그 다음에 100, 200을 더해서 300을 만든 걸 이제 리턴을 하면 이 자리에 300이 남을 거고 이 300이 Y에 들어가서
300이 출력된다. 로 보면은 순서가 이게 맞지. 그냥 순서대로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A B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지. 중간중간 논이 섞여 있겠지. 왜? 이게 끝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10, 20은 여기서 출력을 해준 거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X에는 뭐 들어있어? 없어. 를 논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이쯤 돼서 찾아봐야 되는 거네?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의 뜻이에요. 이거 한번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이렇게 해보죠.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20이 어디 갔지? 봐요. 요게 실행된다 하면 얘 10이고 얘 20이잖아.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은 요거 10 찍었죠? 10 찍었지? 그리고 리턴을 뭐 했어? 10, 20 했으니까 30을 했겠지 여기다가. 함수는 여기서 끝나요. 리턴을 하는 순간 함수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20은 이건 실행되지도 않았어 사실. 30이 넘어가고 얘가 저장되고 얘를 출력하면 10, 30까지가 맞아. 요거는 실행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 편집계마다 좀 다른데 지금 얘는 지원을 안 해주긴 하는데요. 다른 데서 이런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우스 올려보면은 왜 뭐라 하는지 나오는데 그 unreachable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라고 나와요. unused 코드 이런 식으로도 나와. dead 코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 어차피 구조상 실행 안 되는 한 줄이야 여서 그냥 지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리턴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야. 과제를 딱 한 번만 제출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두 번 받지 않아. 그럼 이런 건 불가능한 거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A 더하기 B가 30이면 리턴 이렇게 하고
else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리턴을 몇 번 한 거예요? 이건 리턴을 둘 중에 한 번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한번 한다면 빼기가 된 거니까 그죠? 3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리턴하는 경우잖아요. 특히 if 아니면 else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리턴하겠지.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좀 더 그럴듯한 걸 짜보자면 요거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define 되어 있어야겠지?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명을 a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a주가 20 이상이면 성인을 리턴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을 리턴하도록 해놨어.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해야겠다. 실행하면 결과는 성인이라고 나오지. 왜? 29가 20보다 크니까 인 건데, 이것도 잘 쫓아가 보자면 이거 어차피 함수 선언이니까 여기부터 봐야겠죠? 그럼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프린트를 뭘 하겠대? is adult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로 찾아가야지. 29라는 인자를 들고 얘한테 가면은 age는 29잖아? 그럼 29랑 2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3이죠. 그럼 리턴을 하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이러고 끝나는 거야.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또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미성년 나오겠지. 그럼 이 함수는 뭐 해주는 애야? 인자로 전달받은 이 숫자가 성인의 나이인지 미성년자의 나이인지 알려주는 함수쯤 되겠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좀 포맷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아니면 요 앞에 문구를 뭐 문법에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맞는 말인가요? 봐봐, 이게 뭐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은 29는 성인의 나이다 라고 쓰고 싶은 거였거든?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인이야 라고 대답한 거죠. 뭐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진 않아. 근데 약간 뭐랄까 어 이게 좀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를 좀 더 따져야 돼 이때는. 어... 아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뭐냐면 find is true A라고 하자. 만약에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9면 return true. 그렇지 않으면 return false. print is true. 3이라고 하죠. 자 이거 맞춰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true야 false야? 형,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9인지 아닌지 따져주는 거잖아. true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비교를 9.0이랑 해야겠지? 그럼 얘는 3.0 더하기 3.0 더하기 3.0은 9.0이 맞잖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3.3 더하기 3.3 더하기 3.3은 9.9다. 맞잖아. 아닌데? 왜일까요? 왜지? 는 이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봐봐요. 정수 뭐더라? 인트였지. 인티저의 줄임말이거든요. 요런 거 뭐라 한다고 했었더라? 실수. 소수점 붙어 있는 애들 실수라고 해요. 요거 영어로 플러팅 넘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수를 컴퓨터가 저장할 때는 되게 깔끔하게 저장이 돼요. 근데 실수를 저장할 때는 약간 방식이 달라. 이것도 막 심화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만,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지므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부동소수점이라고 있어. 이런 게 있어. 플로팅 넘버의 플로팅 포인트 때문에 생기는 일.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서 읽어보면은 이 32비트 중에서 첫 번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수부, 가수부로 나뉘는데 어쩌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사실. 사실 리트한 거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위험해. 컴퓨터에서. 실수는 어 우리가 보는 이 실수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특히나 이게 소수점 아래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컴퓨터 안쪽에서는 다른 숫자가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근사치로 접근을 해버려요, 얘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보다는
다시 실수보다는 정수로. 무슨? 탄내? 오케이. 아무튼 요런 게 있다는 거